저는 알다시피 제가 원래 교사를 하다가 월급이 적어서 그 월급을 제가 16만 9,750원 받았는데 형제가 많으니까 50%를 우리 아버님이 달래요. 너는 똑똑하니까. 그 50% 주니까 8만 얼마를 가지고 누나하고 둘이 생활을 했는데 우리 누나가 6개월 하고 너하고 같이 못 있겠다고. 아무리 전략해도 10,000원밖에 저금할 게 없대요. 그래서 누나가 가는 바람에 저도 교사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집안은 8남매 농부의 아들인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할까, 시장에 들어가서 마켓을 보자. 그래서 마켓이라고 하는 부분에 ing가 붙었으면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한번 느껴보자 해서 제가 스스로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가방을 들고 세일스를 했습니다. 책을 팔았지요. 웅진출판이라는 브랜드가 없다 보니까 팔릴 수가 없지요. 그때 가장 부러웠던 게 동아출판. 정말 계몽사, 금성, 삼성, 그러면 브랜드가 있어서 팔기가 쉬운데 웅진출판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팔리는지 그걸 알았고, 어떻게 하면 안 팔리는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결국에 제가 웅진코이 사장이 되고, 제가 40도 되기 전에 웅진코이 사장을 했는데 광고를 얼마나 했는지 웅진코이 정수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해야 되겠다. 결국 브랜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를 하는 분들이나 국가의 대통령부터 각 부서부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국가 예산을 수십조 갖다 부어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건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 시장에서 마켓 기업인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여건이 기업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 참 많으시고 임원도 많으시던데 직원 한 명 쓰기도 어려워졌고 해고도 정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나라가 어려워졌는데 일자리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펼칠 것이냐는 얘기는 저는 기업인들이 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경영을 할 때 여러분들은 대부분 레드오션에서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화두를 삼성이 지금의 올해 들어와서 왜 정수기 사업을 다시 했을까? 87년에 시작해서 10년 하다가 접었습니다. LG도 접었고 대우는 부도났고 코롱 효성도 다 접었습니다. 그런데 LG 정수기는 왜 시작했을까? 삼성은 왜 이제 시작했을까? 두 번째, 삼성이 올해 구독 경제를 시작했습니다. 왜 삼성이 구독 경제를 시작했을까?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이 경영까지 안 해보면 절대로 이론에는 나오질 않고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소중한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릴까 그래요. 그러니까 들을만 해요. 제가 제 이야기를 녹화해서 들어봐도 살아있는 이야기를 경험하고 성공과 실패 이야기를, 실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릴까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보면 마가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소프트부터 시작해서 아마존부터 구글이나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그런 회사들이 왜 지금의 페이스북이 메타라고 했을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메타버스를 이미 알지 못하면 기업은 늦어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전 세계는 구독 경제로 판소가 왔고요, 그 다음에 메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거에 미래를 얘기하라고 하면 정말 어려워요. 보이지도 않고 볼 줄도 모르고 생각을 안 해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면 전부 다 창업 쪽을 선택해요. 창업. 그런데 창업이라는 거하고 창직이라는 걸 잘 보여야 돼요. 창업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업이 있는데 그 업을 혁신하는 겁니다.
이노베이션 하는 거예요. 그 업에다가 아이디어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업이 있는데 혁신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뭘 원하느냐? 최고를 원합니다. 그런데 최고라는 게 얼마나 리스크가 있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저는 현장에 있어서 아는데 우리가 13년 전에 우리로 보면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청바지, 신발 하나, 티셔츠 입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네이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왜 아이폰인지 모르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이라는 회사가 다음에 지금에 있는 스마트폰을 7개월 후에 나옵니다. LG 그때는 구 회장님이 계실 때 남용 부회장님은 자기가 지금 핸드폰을 잘 팔고 있는데 왜 굳이 스마트폰으로 갈아타느냐? 그리고 주춤합니다. 그리고 올해 결국에 모든 무선 쪽의 사업은 정리를 합니다. 수조를 버리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뭘 했느냐? 이건희 회장이 그때 살아계실 때인데 그날 스티브 잡스가 선포하는 걸 보고 모든 삼성에 있는 임원을 모으고 그때부터 6개월 동안 2시 전에는 퇴근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동원을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따라갑니다. 그리고 모든 핸드폰은 다 사라졌습니다. 핸드폰을 만드는 데다가 모든 것을 사활을 걸고 더 잘 만들었다는 사람은, 어떻게 최고를 지향했던 사람은 업이 사라졌고요. 그런데 창직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일생에 태어나서 창직을 한번 해볼 사람 생각이 안 해요. 창직은 뭘까? 말 그대로 똑같습니다. 직업이라는 것 자체를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직업이 우리로 보면 눈앞에 들어와서 업이, 생산성 본부에 28,000개 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업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만든 창업, 이건 없습니다. 남들이 미국에서, 일본에서, 유럽에서 카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내가 만들어내는 것은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창직을 못할까? 사람들이 미래를 바라보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합니다. 저는 올림픽 때, 제가 88년도 올림픽 때 제가 올림픽에 가서 우리나라 상황을 보고요. 제가 사마란치 위원장의 제일 끝에 있던 사람이에요. 잠실벌에. 거기를 보고 쇼크 받았어요. 88년도에. 우리나라 물이 전 세계인들이 먹질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물이 IOC에 의해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수돗물에 염소를 많이 넣어서 냄새도 나고 그 냄새에 트리알로메탄이라고 하는 소량의 발암물질이 발견이 돼서 부적격.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선수들은, 기자들은 우리나라 물을 먹지 않아요. 그리고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모든 나라가 정수기를 들고 오고 생수를 들고 온 걸 내가 보고 쇼크 받았어요. 88. 그래서 내가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윤석금 회장님한테 저는 환경 사업을 해야 되겠다. 저는 정수기 사업과 공기청정기 사업, 쓰레기 이 세 가지를 하겠다. 88년도에 제가 올림픽 보고 제가 그 대신 회장님이 51%를 대주세요. 제가 49%를 내겠습니다. 산업 사회가 되면 틀림없이 환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물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공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물을 사먹는 시대가 올 것이다. 88년도에 저는 선포를 했고 투자를 했고 지금 잘하고 있는 업을 다 놓고 그리고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업이 없었던 업을 내가 보니까 다른 나라는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없는 거예요. 삼천리 금수강산에 70%가 산이고 물이 좋은 나라에 물을 판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수를 팔고 정수기를 만들어 팔고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파는데 정말로 팔기가 힘들었고요. 내가 좀 잘할 만하니까 대기업이 들어와서 경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겼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직업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에 있는 코디를 만들어서 삼성이 못하고 LG가 못하는 걸 만들고 어떻게 하면 메인터넌스를 할까?
그리고 렌탈 구독 경제를 빨리 깔아버리면 된다.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KT하고 SK텔레콤을 보면서 알았어요. 이 두 회사는 ADSL이나 광케이블을 깔거나 기지국을 확보하면은 삼성과 LG가 못 따라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점령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직업을 만들겠다. 이래서 여러분들 내가 좀 보여드리겠지만 창업이라고는 직업을 만들어서 제가 삼성과 LG가 못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창직을 합니다. 그리고 저 회사는 유명한 회사를 만들고 최고의 1등 회사를 만드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돼요. 내가 집중하고 생각하고 사람은 상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상상하면 내가 미국도 가는 거예요. 상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직관력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크리에이티브라는 것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그 사람은 뭐만 돼 있느냐? 내가 들어있는 것만 아웃풋이 돼요. 그러니까 인풋되어 있는 것만 아웃풋이 돼요. 요즘에 공부하다 보면 우리로 지식 검색한다. 네이버 구글 들어가면 다 있는 거예요. 그거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공부를 하고 그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앞서갈 수가 없죠. AI가 못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AI가 못하는 건 뭐냐? 지금까지 다 해요. 이세돌이 봐도 이겨요. 그 데이터로 그 수십만 가지를 데이터를 넣어서 알고리즘이 붙으면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계가 못하고 AI가 못하고 알고리즘이 편성 못하는 게 뭐냐? 창의력하고 상상력은 못해요. 물론 10년 후에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내가 기분이 안 좋다. 우리 부인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기분이 상했다. 우리 아들 얘기를 들어보고 나는 오늘 몹시나 기분이 안 좋다. 별 얘기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내 감성이나 내 감정은 아직 AI가 우리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아직 알고리즘이 돼 있질 않아요. 앞으로 10년은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직이라 하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거 코로나 뭐가 문제일까? 지구의 문제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해면 온도가 올라가고 이제 섬들이 다 가라앉고 전 세계가 앞으로 1.5도만 더 올라가면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를 제거할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답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지요. 답은 있는데 아직은 발표가 전 세계적으로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2035년까지는 디젤, 동그랗게 돌아가는 거예요. 디젤 엔진 쪽은 이제 못합니다. 석탄 못 됩니다. 그러면 발표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들은 준비하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전부 창직을 안 하고 뭐 하느냐? 창업만 하고 있습니다. 치킨집을 한다. 그러면 BBQ는 뭘로 유명했을까? 그래, BBQ가 기름을 가지고 하는데 올리브 기름을 써서 몸에 좋다고 한다. 혈관에. 그걸로 성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래, 기름이 안 좋은 시대가 오니까 이제 구워주자. 그래서 이제 굽습니다. 그래서 뭐 굽네 치킨부터 쭉 치킨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사람들은 튀김도 좋아하고 굽는 것도 좋아하니까 한 마리에다가 반은 튀기고 반은 추자. 뭐 이런 것이 다 창업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없는 일을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최초라는 것을 해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에 최초로 이런 일을 하면 여러분 미래가 있다를 제시하고 갈 거예요. 그게 진짜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서 최고로 잘했던 이야기보다 미래 이야기를 참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트렌드를 알아야 읽지요. 미래를. 트렌드를 모르면 몰라요. 제가 몇 가지 트렌드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미래에 지금 하고 있는 거에다가 미래 준비는 뭘 해야 되느냐? 이 트렌드의 첫째, 무조건 구독경제라는 것을 공부하세요. 이미 구독경제 책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고요. 저도 지난달에 11월 11일 날 구독경제 원픽 제가 책을 내서 이걸 제가
홍성대 수학의 정석 같은 책을 내가 써야 되겠다. 내가 영어에 안연필 성문종합 영어 같은 경우를 써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정말 지금까지 책을 내가 4권을 냈는데 가장 빨리 목숨 걸고 쓴 책이 구독경제 원픽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구독경제를 사람들이 너무 모르니까. 삼성이 시작했는데 왜 우리는 모를까? 여러분들이 빨라야. 대기업은 느립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이기는 이유는 빠른 거예요. 퍼스트 무버가 돼야 돼요. 내가 최초가 되고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중소기업 가치가 없지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카피해서, 자 보세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해지지 않는 나라에서 미합중국으로 갑니다. 미합중국을 가장 카피 많이 한 데가 독일과 일본이에요. 독일과 일본을 이겨버린 게 한국입니다. 한국을 따라서 중국이 제조는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인도로 가고 다른 나라로 갑니다. 전부 다 카피 문화가 4차 산업까지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4차 산업부터 카피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독경제와 메타버스를 공부해라. 두 번째, 반려동물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트렌드에 어떻게 오느냐? 반려동물 정말로 트렌드에 틀림없이 오는데, 반려동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복제사업 같은 데다가 전주나 익산 같은 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가 키우는 내 고양이와 내 개가요 15살이면 죽어요. 나는 60년 100년을 사는데 미리 정자 받아놓고요 복사하면 돼요. 이런 비즈니스가 하려고 하면 그 안에 DNA 채취 사업부터 편집부터 분만부터 측정하는 거, 건강관리 앱 개발부터 사업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한데, 지금 고양이하고 개를 키우는 사람이 1,5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1,500만 명에 들어가서 경쟁하지 말고 복사 쪽에다가 신경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뭐냐? 초고령화 시대 대비해야 돼요. 저하고 파트너들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 노인과 초고령화가 정부의 재정적인 것, 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은 55세 이상이 72%를 들고 있다. 미국은 80%를 55세 이상이 돈을 갖고 있다. MZ세대나 3, 40대는 소비는 앞서갈 수 있는데 트렌드는 따라가는데 돈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초고령화 시대에 반려 로봇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많을 거니까 그런 쪽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고독한 사업이나 외로운 사업을 해결해 주면 여러분 미래가 있습니다. 영국과 제가 일본에서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어느 사람은 고독하고 외로운 것을 해결해 주는데 돈 하나 받질 않아요. 그런데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남을 케어해 준다,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맥주를 마신다, 와인을 마신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진이나 아니면 좀 독한 주를 먹는다 해도 전부 이제 건강에 좋은 위스키가 이제 알코올이 적어지는 쪽으로 다갑니다. 그래서 맛은 내는데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 그 다음에 지금의 코로나부터 전 세계가 위기가 와서 이제 곡물의 문제가, 1차 산업의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쌀 파동도 나고요, 마늘 파동도 나고 모든 파동이 곡물의 파동이 온다. 이미 3년 동안 비 안 내리는 데가 있는가 하면 1년 동안 비만 내리는 데가 있어요. 영하 60도가 지금 현재 왔다 갔다 하고 50도에 우리가 더위와 이런 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세조류 같은 경우가 여기 보면은 전라북도나 이런 데 보면은 해안이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 잘 보면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런 쪽에 보면 여러분들 해조류를 가지고 하는 것, 미래식량, 해조류를 가지고 육류 만드는 것, 이런 거가 앞으로 뜬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환경하고 있는데 물에서 이게 비타민과 단백질이 들어오는 물, 공기를 마셨는데 내 공기에 미네랄이 들어오는 공기, 이런 부분이 미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축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시니어 쪽에 건축을 잘 봐요. 구조가 코로나에 대한 인테리어를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원하는 집에 다니면서 한 달 살고 가족끼리 일주일 살고 외국에 나가서 한 달 살고, 이런 부분이 다 구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이제 LG에서 나왔죠. 삼성도 곧 나옵니다. 식물을 집에서 재배해서 먹어요. 식물을 집에서 재배하는 기계를 렌탈합니다. 구독합니다.
LG는 이미 성공을 했고 삼성도 곧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일본에 뜬 부분이 수제로 만든 콜라가 몸에 나쁜 걸 알잖아요. 콜라에다가 약재를 넣어서 개인들이 만들어서 파는데 지금 일본에는 없어서 못 팝니다. 그럼 전라북도 이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지난해 여러분들 가보고 순창에 가보면 발효가 있고 지리산이 있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창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아까 그 이산화탄소를 화학 전공자한테 물어보니까 저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했더니 이때예요. 유황을 배출하면 이산화탄소가 사라지거나 감소가 된대요. 그런데 유황을 배출하는 돈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꿈에 있어서 안 보이는 미래를 본다는 게, 저는 에디슨 같은 경우나 스티브 잡스 너무나 생각해보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불빛이 있는데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이게 전기나 전구를 개발합니다. 다 안 보입니다. 전류도 안 보이고요, 전압도 안 보여요, 저항도 안 보이고요, 조류 직류도 안 보여요. 그런데 불빛은 보여요. 개발자만 아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 상상하면 돼요. 오징어 게임 한국 사람이 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했는데 황 감독이 우리나라 총 벌어들인 돈은 249억이 끝이에요. 그런데 넷플릭스는요, 조 이상을 봅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면 한국은 그런 컨텐츠 능력이 있다. 봉준호 감독이 있다. BTS 생각해봐요. 전 세계에 우리로 보면 비틀즈보다도 BTS가 더 가치가 있다, 이런 겁니다. 한국이 그런 나라예요. 코스메틱, 제가 화장품 회사 사장을 해서 알잖아요. 한국이요, 프랑스, 미국, 일본이 3파전인데 그 나라 한국이 따라갑니다. 한국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스크팩이나 이게 색조는요, 다 한국 사람들이 개발한 거예요. 걔들은 기초밖에 안 해요. 빠르게 발상하는 거 전부 다 여러분들 창직의 미래가 있고 업종의 미래가 우리나라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봐요. 일본 포스코, 신일본제철이 한국에 왔는데 포스코가 세계 1위예요. 한국이 토목도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이 건설도 세계 1위입니다. 반도체 1위입니다. 조선 1위입니다. 한국 잘하는 민족이에요. 정말 정치만 잘해주면 한국은요, 이게 맥킨지에서 나온 내용인데 우리가 2050년에 세계 3위나 4위 한다, 이런 얘기가 난 틀렸다고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뉴 노멀이라고 하잖아요. 판이 바뀌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준비한 걸 한번 해볼게요. 뉴 노멀의 판이 바뀐 시대에 하나만 여러분들 미래를 얘기해. 2035년에 이 분야에 있다면 이미 끝난 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가 현대자동차 직원이다. 상상해봐요. 전 세계 이제 프랑스 협약, 미국의 협약, 영국의 협약 다 사인을 해서 이제 탄소 배출권, 그래, 이거 다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동차 산업 구조가 바뀐 거예요. 하나는 뭐냐? 전기차, 수소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에 있는 현대자동차는 어떻게 할까? 또 두 번째, 더 충격은요, 지금에 있는 전국의 주유소는 사라지는 거예요. 없습니다, 주유소가. 주유소만 사라지느냐? 정비소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 할 업이 없으니까. 자동차 부품 회사가 얼마냐? 바퀴로 돌아가는 경제가 24%입니다. 24%가 사라지는 거예요. 남아있는 건 뭐냐? 배터리나 자율주행밖에 안 남아요. AI 이런 것밖에. 그러니까 업이 사라지는 거예요. 일자리가 감소되는 게 아니라 업이 사라지는, 핸드폰 시대가 사라지고 스마트폰이 왔다는 거나 지금의 자동차가 사라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 이야기를 제가 제주하고 대구에서, 우리로 보면은 시장구청장이 저한테 어떻게 알고 해달라고 해서 내가 준비한 것을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게 저예요. 제가 뭐 자랑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제 책을 내도 전 이름을 걸고 했으니까 제가 부진문에 대한 이름을 저는 성도 희승이고요. 절대로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웨이라는 회사를 잘 한번 보면 저게 계정수가 650만, 1년의 매출이 3조 2천억, 영업이익이 6천억.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코디가
저게 나와 있습니다. 코디가 저게 13,000명, 15,000명 저런 업이 저게 창직입니다. 새롭게 이 지구상에 없는 걸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제가 87년도인데 잘 따져보면 국내 최초의 렌탈 시작합니다. 국내 최초의 코디비라고 하는 코디라는 직업을 창직합니다. 거기에다가 최초의 수질검사 공인을 내가 국가를 설득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비포 서비스, 그 뭔 말이냐면 삼성이 제일 잘한 게 AS입니다. AS는 고장이 나면 일단 기분이 나쁘고 빠른 시간에 가서 해결해 주는 것이 AS입니다. LG를 잡은 게 삼성이 AS입니다. 그런데 저는 AS는 이미 늦었다. 그러니까 AS가 발생하기 전에 가서 비포, 미리 서비스를 해서 감동을 주자.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삼성과 LG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야 렌탈료를 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으로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걸 1987년도에 했다고 하면 그게 빅뉴스입니다. 메타버스의 저자가요, 30년 전에 SF 과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30년 후에 지금 온 거예요. 저도 87년도에 한 거예요. 이름부터 봐요. 코웨이, 코아라는 거하고 웨이. 그래서 이름부터 잘 졌어요. 코아, 중심에 서서 함께 같은 길을 가자. 소비자와 나와 함께 가자. 회사와 소비자 함께 가자. 직원과 회사 함께 가자. 코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저쪽에 보면 코웨이하고 레이디의 합성어예요. 그것을 얼마 전에 만들었다? 꽤 오래전에 만들었다. 그래서 시장을 준비했다. 이런 뜻입니다. 시대라는 부분에 트렌드를 읽지 못하면 안 되는 트렌드입니다. 페이스북이 2004년 시가총액을 한번 보세요. 애플, 카카오, 뭐 거기에 여러 개 있겠죠. 요즘에 당근마켓이 떠요. 당근마켓이 우리로 밸류에이션 하면 얼마 정도 될지 아직 모르지요. 얼마 될 것 같아요? 지금만 해도 20, 30조가 돼요. 5년밖에 안 됐는데. 그게 왜 그럴까?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사업하는 분들은 앞으로 오늘 내가 하나 주제를 줄 테니까 나는 이 접점에 어디에 서 있는가만 알아도 오늘 이 가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독 렌탈 시대가 왔는데 잘 사람들이 몰라요. 초고령화 시대가 와서 돈은 다 그 사람들이 시장이 날려 있는데 아무도 1등이 없어요. 1등이 어디가 있어요? 일본에는요, 파나소닉이 전자가 안 되니까 초고령화로 일본의 모든 노인은 파나소닉이 다 먹었어요. 그리고 독일도 잡고요. 한국은 1등이 없어요. 한국은 닥치는 걸 잘해요. 미래를 못 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분들이 이제 보고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 구독경제라는 게 뭘까라고 하는 부분을 알면 너무나 여러분들이 가슴이 뛸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구독경제는 사용자, 구독자가 일정한 돈을 내고 지불하고 상품을 받거나 제품을 받거나 서비스를 받는 것을 통틀어서 새로운 유통을 구독경제라고 한다. 그런데 구독경제는 세 가지 타입이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는 멤버십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부부가 회원이 되든 본인 회원이 되든 들어가서 7,900원, 9,900원을 내면 한 달 동안에 내가 원하는 영화, 원하는 드라마 마음껏 보지요. 멜론이라고 하는 음악계에 들어가서 음악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잖아요. 밀리의 서재에 들어가서 내 책을 마음대로 보는 것, 이게 다 멤버십형입니다. 그 다음에 정기배송형, 저 쿠팡하고 카카오 네이버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카카오나 쿠팡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유통을 다 먹고 있느냐? 카카오 김 회장이 이건희 회장 다음에 주식 랭킹 2위입니다. 네이버가 그 안에 들어가고요. 왜 그러느냐?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왜 지고 있느냐? 그걸 모르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나 이 사람들 이길 수 있다. 내가 삼성, LG, 내가 대우나 코롱, 효성 이겼듯이 내가 제안을 줄게. 이걸 내가 정부에다 얘기하고 이번 정책에다가 양당에다가 올려놓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하느냐? 간단한 겁니다. 이걸 알면 돼요. 삼성이 왜 이걸 다시 왔느냐? 자, 네이버는 지식을 검색하러 들어갔습니다. 지식을 검색에 들어가서 나는 무엇을 줬느냐? 뭘 줬어요? 정보를 줬어요. 지식을 마음대로 보는데 내가 준 건 정보예요. 근데 이 정보가 10,000명, 10만 명은 아무것도 아닌데 1,000만 명이 되고 2,000만 명이 되니까 이제 네이버의 광고는 총 방송국의 광고를 다 합해도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네이버가 여러분 우리나라 전 국민의 정보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네이버 관계회사까지 해서 얼마가 되느냐? 100개가 넘습니다. 회사가. 골목상권, 소상공인 다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보시면 카카오 똑같습니다. 김구범수 회장이 지금 국회에서 카카오법, 우리로 네이버법 통과해서 저기를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게 국회의원들입니다. 카카오는 은행 하나도 없는데 은행업을 합니다. 오프라인 하나도 없습니다. 택시회사 이런 부락, 택시회사는 나는 운수업을 한다. 택시는 택시가 몇 대냐, 기사가 몇 명이냐, 정비수가 있느냐, 이게 택시회사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카카오는 택시업을 하고 운전수들 데리고 무엇이든지 합니다. 은행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해 보면 돼요. 쿠팡은요 간단합니다. 아마존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마존을 카피해가지고 간단합니다. 나는 쿠팡에 저 이름이 어떻게 쿠팡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름. 저게요 쿠폰이라는 거예요. 쿠폰. 한국말로요 팡팡 주겠다는 거예요. 쿠폰을 팡팡 주겠다. 합성어가 쿠팡이에요. 아까 내가 코디코이 말 만들었지요? 합성어예요. 슬로건은 뭐냐? 로켓 배송하겠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게 아마존 프라임 갖다가 카피한 거예요. 네이버는 구글 카피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는 나도 새롭게 뭔가를 해야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다 뺏어갔어요. 꽃가게부터 여러분들 이제 카카오 헤어 미장원까지 모든 걸 다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얘들은. 그걸 누가 하느냐? 다 친인척을 통해서. 왜? 데이터만 있으면 다 되니까. 모든 유통을 여기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은 어떻게 되느냐? 적자가 1년에 2조예요. 근데 뉴욕에 상장하니까 70조, 100조가 나가는 거예요. 가치가. 왜? 그걸 알아야죠. 삼성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뭘 보고? 애플을 보고.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의 전 세계 이익의 80%가 애플 겁니다. 근데 애플이 스마트 시장에 이거 앞으로 줄인다. 이거 나 별거 아니다. 구독으로 갔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런 겁니다. 지금의 기업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고객의 접점에 내가 CRM이라고 합니다.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저먼트. 내가 중간 유통 없이 고객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기업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삼성 봐요. 가전제품을 그렇게 많이 팔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다 팔았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회사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로 보면은 테슬라가 1000이면 회사 가치가 한국이 1등이라고 하는 데가 16입니다. 삼성이. 스타벅스가 130인데 테슬라는 1000이에요. 전 세계 주가 총액하고 기업 가치가. 왜? 나는 꿈을 가지고 이제 지구 필요 없다. 온난화. 나는 어떻게? 우주를 가서 우주 시장을 내가 공략한다. 다 꿈만 가지고 하는데 꿈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가치가 1000인데 삼성은 16이에요. 스타벅스는 130입니다. 삼성은요 전 세계에서 주가가 보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만 좋아하지 아무것도 없어요. 삼성은 원래 카피 잘하는 회사예요. 다 3등에서 2등에서 1등 올라간 거예요. 건설도 그렇고 전자도 그렇고 다 뒤에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 혁신은 제일 잘하는데 가치가 접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물건을 갖다 팔았는데 삼성의 모든 가전이 온라인에서 팔리고 전자랜드 팔리고 하이마트 팔리고 백화점 팔리고 대리점 팔리고 중간 유통에서 팔았는데 내 물건이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요. CRM이 안 됐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가치가 없어. 그럼 뭐만 남아 있느냐? AS 할 것만 DB가 있는 거예요. AS는요, 요즘에 TV 5년, 3년 에어컨 5년 돼도 AS 안 나와. TV가 없는 거예요. 회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통을 내가 하겠다. 쪽팔리지만 요즘에 삼성 홈쇼핑 많이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안 팔아요. 다 빌려주지. 이제 여러분들은 옛날에 다 사야 될 것이다. 그런 시대 아니에요. 내가 좀 이따 보여드리면 여기 나와 있네요. 현대차가요. 요즘 현대차 옛날에 보면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나이 55세, 60세 된 사람만 내가 차를 살 때 무슨 차를 살까? 차종을 고르고 무슨 색을 할까? 고르고 나이에 맞게. 그게 끝이에요. 그 차를 사면 5년, 7년, 10년을 타야 돼요. 지겨운 차입니다. 요즘에 그런 차 안 타요. 구독합니다. 그러면 차종을 5개를 주어요. 5개를 주면은 내가 타고 싶은 차를 다 타요. SUV도 타고요, 오픈카도 타고요, 모델마다 다 타요.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포르쉐 모든 차를 다 구독 경쟁하는 거예요. 모든 게 구독이 왔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지요. LG 구독 왔습니다. 롯데 렌탈, 이 3가지. 그래서 정기 배송, 멤버십, 렌탈, 이 3가지를 합해서 구독 경제라고 한다. 알았죠? 이것만 알아도 되는데 전 세계 리더들이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의도 모르고 하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면 대안은 없냐? 대안 한번 생각해 봤어.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아침마다 구독으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제 다 체질별로 맞춰요. 이제 구독 경제는 맞춤의 시대입니다. 큐레이터가 필요합니다. 쌀, 곡물, 계란 다, 피부, 화장품, 우유, 신문, 잡지.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20, 30년 전부터 우유가, 잡지가, 신문이 우리도 구독으로 오는 거 알잖아요. 이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배송에 쿠팡이 오고, 밀키트가 오고, 샐러드가 오고, 간편식이 오고, 와이셔츠가 오고, 양말이 오고, 면도날, 생리대, 호텔식,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세탁, 이게 다 이렇게 합니다. 맞춤 영양제, 맞춤도 종합 비타민 먹는다, 영양제, 이건 이제 이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걸 맞춰주는 시대입니다. 와인이나 전통주, 헬스케어도 다 이제 맞춤입니다. 줌으로 하고 집에 가서 하고 와서도 하는데 맞춤의 그림, 수족관, 조금 비싼 거, 침대, 매트리스 다 구독합니다. 안마 의자, 의료기기, 명품 가방 옛날에 많이 샀지요. 안 삽니다. 이제 구독합니다. 내가 계절마다 파티마다 구독하게 되어 있고요. 주얼리, 현대 셀렉션, 렌트카, 골프채, 골프가 500만 명 됐어요. 젊은이들이 돈이 없으니까 다 렌탈합니다. 구독합니다. 골프채, 이제 슈즈, 옷 다 계절마다 이제 렌탈비만 내면 됩니다. 턱시도, 예식, 신혼가전, 백색가전. 옛날에 딸 결혼한다, 전자제품 샀습니다. 하나도 안 삽니다. 다 구독합니다. 구모델 바꿔줍니다. 정수기, 공기청리 알 거고요. 이제 탈모 관리, 반려견 관리, 아침에 커피 다 구독입니다. 저쪽에 보면 기업의 쿠팡, 카카오, 네이버, 요즘에 11검가가 저게 SK 우주가 저겁니다. 아마존에서 직접 오는 거, 저 직구가 저겁니다. 지금 막 시작한 겁니다. 케이블, 스마트폰도 다 구독입니다. 기계값에다가 통신비에다가 구독대에서 2년 약정 얼마 다 구독입니다. 무제한 저기 나와 있는 부분을 아무리 쳐다봐도 이제는 전 세계가 구독으로 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이 왜 이렇게 왔느냐? 이제 남자하고 여자는요, 미안한데 여성들이 많은데요, 여성이 남성보다 10년 정도는 혼자 살아요. 왜? 우리 나이 때 60 전후에 따져보면요, 남자가 여자보다 3, 4년이 빨리 결혼했어. 여성이 밑에 있어. 그런데 여성이 남성보다 6년을 더 살아요. 합해 9년, 10년은 여성은 무조건 혼자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통계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한 거, 여성 경제 활동에 대한 거, MZ 세대가 소비를 주관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디지털화가 됐기 때문에 구독 경제가 판을 친 거예요. 이게 디지털화가 돼 있지 않으면 구독 경제가 이렇게 빨라지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이제 경기도 불확실성에 사질 않아요. 다 구독하지. 그래서 맞춤이라고 하는 거에
항상 보면 비대면과 맞춤을 보지 않으면 앞으로 사업하기 어렵다. 또 델타가 변이가 또 왔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가서 지난해 8월 달에 가서 중소기업 이 팀을 놓고 설명을 해서 봐라. 그래서 구독경제 3,000명 빨리 육성을 해라. 이 1기 육성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포럼에도 교수들이 소상공인 활성화는 구독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독이 길이 있다. 그런데 혼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나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은 홈페이지도 못 만들지요. 여러분 시스템이나 여러 솔루션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국가에서 빨리 가르쳐라. 그리고 그건 전문가들이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여러분들이 엑기스 중에 엑기스만 내가 한 장을 내가 떠왔는데 이거 보면 답에 나와요. 여기 100페이지에 여러분들 앞으로 다이렉트 투 컨슈머 D2C 하면 된다. 그러면 중간에 유통 마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자,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유통에다가 올려놓고 백화점에 물건 놓고 홈쇼핑에 물건 놓고 카카오 쿠팡에 물건을 납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물건을 넣을 때 재고가 있어야 돼요. 물건을 넣어요. 그 물건에서 이제 팔리는 대로 물류가 해결 다 돼서 돈이 들어오는 기간이 70일에서 90일 걸려요. 그리고 안 팔리면 재고는 내 부담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12%부터 45%를 떼가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착취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해결책이 있다. 제가 이게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은 브랜드 파워나 거대 플랫폼만이 능사는 아니다. 소수의 고객이라도 관계 맺기를 잘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밑에 봐도 플랫폼 없이 후발주자도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 소수의 고객이 진정성 있게 하면 된다. 저는 방송에서 도민을 살리려고 하면 구독경제를 가르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너희들은 편안하게 제조를 하고 중간 유통 아무것도 없이 구독자, 소비자와 함께 중간을 없애는 플랫폼 하나만 개발하면 되고, 그럼 방송에서 내가 사임을 하면 배제하겠다는 내용은 뭐냐? 가르치는 것은 방송이 최고지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도 1년은 가르칠 필요, 구독경제 가르치는 것 2번, 3번, 4시간. 제가 책을 써놔서 이것만 달달 외우면 다 알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빨리 알아서 전 국민이 카카오나 쿠팡이나 네이버가 하는 것을 뺏기지 말고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다. 그래야 일자리가 되고 소상공인들이 산다. 이것을 내가 정부한테 얘기해서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여기 들어와서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대답이 여기에 있다. 이 답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브랜드에 대한 거 하나를 제가 제일 중요한 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얼마의 가치를 만드는 것을 미리 브랜드를 만들어 놨는지, 저분이 미래를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그걸 한번 제가 브랜드에 대한, 브랜딩에 대한 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제가 코디 만들었습니다. 코의 이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원픽이라고 하는 이름을 원픽. 요즘에 전 국민이 원픽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사람 하나 찍는 거 원픽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 찍는 거 원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저작권에 대해서 이걸 상표 출원하는데 나라에서 안 해주는 거예요. 몇 년 준비했다가 드디어 2018년에 출원하고 공고가 나옵니다. 모든 거에다 다 걸어놨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원픽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원픽이 데이터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제가 보니 이 가치가, 이름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최애, 예쁘다, 잘생기다, 섹시하다, 진실, 사랑한다, 이게 뭐예요? 90%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자기 브랜드를 먼저 만들고요. 크리에이티브 이제 4차 산업에는 내 브랜드를 만들고 지식의 나를 만들어 놓고 해야 될 일에 브랜드를 만들어야 돼. 그런데 이렇게 대기업한테 유통마진 다 줄이고 재고 물량 안으면서 이 사업하기 너무 어렵다. 팬데믹 세대 막으면 죽으면 소상공인들, 골목상권, 재래시장 길이 있냐. 그래서 나는 구독경제연합회를 만들었고, 그러면 답이 어디에 있느냐. 전 세계가
이제 구독으로밖에 답이 없다. 구독에 이제 하나는 구독으로 우리끼리 만드는 거다. 그래서 국가나 언론이 빨리 교육을 시켜주고 교육비는 정부에서 대라.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이 가르칠게. 그래서 내가 책을 만든 거예요. 책을 만들어서 교과서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제가 8강을 하고요. 오프라인은 한 강이면 돼요. 그래서 저는 돈에 상관없이 저도 여기에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들이 살까? 어떻게 하면은 제조하는 사람 잘만 만들면 되는데 구독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플랫폼만 있으면 되고 혁신만 시켜주면 되는 거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빨리 말씀을 드렸고요. 손병학 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4차 산업에 말이 있다. 말이 있으면 똥파리는 말 뒤에 그냥 올라타면 천리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요 같이 사업도 언제 혼자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구독경제라고 하는 미션을 주고 갔으니까 함께 여기 온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내 것을 먼저 남한테 주는 거야. 이 시대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좋고 정보가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혹시라도 다음에 되면 제가 과거에 어떻게 전략을 펼쳐서 하나하나 성공하고 실패한 이야기까지를 강의를 한번 해드리고 오늘 소중한 시간 여러분 하시는 일이 잘 되고 여러분들 잘 커뮤니티가 형성되면 좋은 일이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